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 이 손바닥이 저린 그 병이죠. 손목 터널 증후군의 진단에서 임상적인 진찰이 검사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이 부분에서 압박을 받아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근전도 검사, 초음파, MRI 등의 영상 검사 결과가 환자의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진단을 위해서는 임상적 평가, 즉 진찰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진단할 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검사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상 신경 압박이 심하게 나타나지만 환자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MRI에서 신경이 진짜 납작하게 눌렀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환자는 아무 증상도 없고 기능도 정상인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검사에는 MRI나 초음파에서는 신경이 거의 눌리지 않고, 그리고 근전도 검사에서도조차 환자의 신경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오지 않았는데 환자는 굉장히 심한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과 진찰을 믿어야 되고요. 단순히 검사 결과만 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환자를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하는 실수가 검사 결과, 특히 근전도 검사를 100% 믿고 환자의 증상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전도 검사도 약 10%에서는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전도 검사 틀리단 말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공부한 겁니다. 근전도 검사나 초음파, MRI 같은 영상 검사는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검사는 신경 압박의 정도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증상이나 기능 저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상 검사나 근전도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당신은 손목 터널 증후군 없어요, 당신 저린 거 이거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니야,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이상 소견이 심하게 나왔는데 환자가 증상이 없다면, 면밀히 관찰했는데 기능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렇다면 수술 없이 좀 환자를 관리하면서 경과 관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손 저림과 불편함이 약하게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신경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이 장기간 압박을 받으면 점진적으로 손 감각 기능이 저하돼서 증상이 잘 못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신경 자체가 기능이 떨어져서 본인이 저린 것을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의 기능 저하를 잘 못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통증을 덜 느낀다고 해서 신경 손상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기능 평가를 잘 해봐야 됩니다. 면밀하게 물어보고 손을 만져보고 손의 힘을 보고 혹시 근육이 위축이 있나 또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근전도나 MRI, 초음파 이런 영상과 환자의 상태를 복합적으로 평가해서 신경 손상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이걸 근거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떤 환자는 검사 결과상 경미한 신경 압박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 심지어 손의 기능 저하까지 완전히 마비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지 쪽 근육이 아예 마비가 돼서 힘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신속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특히 마비가 나타날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너무 믿지 말고 조기에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손은 초기, 중기, 말기로 봤을 때 중기에도 영구적 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기가 절대 늦으면 안 되는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이런 특성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적 치료가 기본이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진단이 제대로 되면 수술을 고려해라.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비수술적 치료가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제가 쭉 좀 논문을 많이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 논문 수십 편, 이렇게 수백 편 훑어보면 그 논문에서 쭉 관통하는 메시지는 비수술적 치료보다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 치료가 확실하고, 신경의 마비, 신경의 영구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는 환자의 증상, 신경 기능,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직업적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단순히 검사 결과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직접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경 압박의 정도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충분한 상담과 임상적 평가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에서 검사를 무조건 믿지 말고 임상적인 평가, 즉 진찰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상검사, 근전도 검사는 참고 자료로만 삼아야지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논문들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객관화시키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영상검사나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이 마치 절대 진리인 양 논문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긴 합니다. 일선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환자분들도 본인의 검사 결과와 실제 증상이 다르다고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거나, 아니면 본인이 검사 결과가 괜찮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안 받아도 되고, 검사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찰이 가장 중요하고, 다각도로 평가해서 수술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해야 되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이 매우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털보세였습니다.